2월 3일 12시 반. 마침내 아시안컵 8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승부차기 혈투 끝에 사우디를 꺾고 온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곧바로 호주라는 아시안컵 최대 우승 후보 중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호주는 이번 8강전까지 무려 일주일을 가까이 휴식을 취한 것에 비해 대한민국 대표팀은 연장전까지 치르며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일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호주는 이미 2015년도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한 바 있고 항상 아시아 지역의 강팀으로 평가받아왔기에 분명히 한국 입장에서도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만 견뎌내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미 결승전 진출의 문턱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의 바로 옆 포트에서 요르단이 카자키스탄을 꺾으며 이미 4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호주와 한국 둘 중 하나는 다음 라운드에서 요르단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부터 한국이 애를 먹게 한 나름의 다크호스 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주, 이란, 일본 같은 팀들과 비교하면 요르단은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팀이고 조별리그 경기와 토너먼트에서의 경기는 집중력도 마음가짐도 전혀 딴판이기에 한국이 요르단에게 2번이나 발목 잡히리라고는 쉽게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호주전은 한국이 결승 진출을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역시나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의 최정예 멤버를 전부 투입했습니다. 사우디전의 영웅 조현우가 골문을 지켰고 포백 라인에는 김태환과 서령우, 김민재와 김영권, 미드필더에는 황인범과 박용우, 그리고 최전방 공격진에는 이강인과 손흥민, 조규성과 황희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황희찬 선수가 풀핏이 완성되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초호화 공격진이 드디어 완성되었는데요. 특히나 조규성 선수는 저번 사우디전에서도 골맛을 맛보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이들의 공격력을 살려 최대한 호주의 수비진을 뒤흔들어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 초반에는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 저번 사우디전보다 훨씬 편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호주는 애초에 공점이율에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고 선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우리 한국 대표팀이 훨씬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호주의 역습이 잘 통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호주 대부분의 공격은 최전방으로 가기도 전에 우리 선수들이 앞에서 전방 압박으로 차단해냈고 설령 공이 빠졌어도 김민재가 호주의 공격을 모두 막아섰기 때문에 큰 위협은 없었습니다. 18분 조현우의 선방에 막힌 호주의 세컨볼이 재차 공격수 눈앞에 떨어지면서 실점의 위기를 맞이했었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천만다행히도 호주가 이 기회를 날려버렸고 그 이후로는 한국의 공세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전체로 보아도 굉장히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유한 팀이고 경합과 기술적인 파울에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친 태클과 경합으로 한국 중원의 볼 배급을 막아섰는데요. 오늘 중계를 맡은 축구 전문가는 호주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양쪽 측면으로 넓게 벌린 서령우와 김태환을 활용해야 하며 풀백의 전진을 막기 위해 호주의 측면 수비수가 좌우로 넓게 벌렸을 때 비로소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공간이 나올 수 있다며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황희찬의 몸놀림은 굉장히 가벼웠는데요. 몇 경기 동안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전혀 경기력에 영향이 가지 않은 듯이 보였고 지속적으로 호주의 뒷라인을 공략하는 황희찬과 손흥민의 스피드는 호주 수비수 입장에서는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주의 탄탄한 수비력은 쉽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31분 이강인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가 이 수비 라인을 전부 허물어버리며 황희찬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으나 정말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야속하게도 이 골이 취소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선제골이 무산되고 말았지만 딱 이 시점부터 이강인의 영향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이런 타이트한 밀집 수비를 공략해내는데 성공한 건 바로 이강인이었고 이번 호주전 승리를 위해서는 이강인이 더욱 공격을 주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바지 한국의 후방 지역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황인범이 빌드업 과정에서 그만 호주 공격수에게 공을 넘겨주고 말았고 그대로 공격이 전개돼 호주의 선제골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점이었고 결국 전반 남은 시간 동안 동점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한 골 뒤진 채 하프타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반전에도 호주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요. 워낙에 수비력에 정평이 나 있는 팀이고 자신들이 선제골로 인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한국의 수비 조직력은 더 엉성해져서 추가골 기회를 허용할 뻔했는데요. 조현우의 신들린 2연속 선방이 아니었다면 55분에 이미 한국은 결정타를 맞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집중력을 되찾은 한국은 계속해서 호주의 수비를 거세게 두들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바라는 동점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패색이 짙어져가는 한국이었지만 의지의 한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는데요.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공을 잡자 호주의 수비수가 거칠게 달라붙었지만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를 달고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면서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시간대에 얻어낸 이 귀중한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성공시키면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저번 사우디전에 이어 다시 한번 1대1로 연장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마저도 다시 한번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한국 팬들이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구해낸 건 캡틴 손흥민이었는데요. 102분경 황희찬이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손흥민은 이 기회를 곧바로 직접 킥으로 처리하여 기적과도 같은 역전골을 때려 넣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드라마를 연출해냈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악전고투 끝에 다시 한번 극장 승리를 따내며 4강에 진출했는데요. 조별리그에서부터 불안불안한 점이 많았고 여전히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형편없으나 뛰어난 정신력과 의지 그리고 개인 능력으로 토너먼트에서 연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음 4강에서 요르단을 상대하게 됩니다. 극장 승리는 팬들에게 엄청난 짜릿함을 선사해주고 있지만 다음 경기만큼은 마음 편하게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으면 하는 약간의 바람도 있네요.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